안녕하세요. 마이닥터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오늘의 주제는 치매 진단 후 요양 등급 받는 법입니다. 오늘도 역시 친절한 유튜브 주치, 가정의학과 전문의 임닥터와 함께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치매 진단 과정과 치료법을 살펴봤는데요. 네. 그때 이제 진단을 받은 다음에 임닥터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다. 요양 등급을 받기 위해서. 네. 그 요양 등급을 받으면 어떤 점이 좋은지 이런 게 네. 궁금하기도 하고, 이제 치매 진단 받으면 요양 등급을 받아야 네. 이제 또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네. 뭐 이런 얘기를 또 들은 게 있어서 네. 오늘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약하면서 이제 중요한 점 위주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병원에 대해서 보험으로 이용을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건강보험이죠. 네. 네. 근데 우리나라에는 국민건강보험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2000년대 초반에 장기 요양이라는 게 요소가 또 생겼어요. 그렇죠. 그래서 건강보험료 낼 때 같이 내죠. 같이 내죠. 네, 같이 냅니다. 조금 이제 얼마 안 되긴 하지만. 그럼 그 대상은 뭐냐면은 노인성 질환이나 돌봄이 필요한 분해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이에요. 네. 네. 우리가 건강보험은 병이 있거나 또는 그게 의심되면 누구나 그냥 혜택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장기 요양보험의 경우에는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혜택 대상자인지 아닌지를 판정을 받아야 돼요. 이게 장기 요양 등급이라는 거예요. 장기 요양 보험 낸 것을 혜택을 받기 위해서 네. 등급을 그러니까 판정을 그 받아야 장기 된다. 요양 보험의 혜택을 받을 만한 분이냐 아니냐를 판정해서 등급을 매긴 게 있는 게 장기 요양 등급인 거죠. 네. 그게 1등급부터 4등급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해당되면 장기 요양 보험이 제공하는 어떤 혜택의 대상이 되는 거죠. 네. 여기에 해당이 안 되면 당연히 장기 요양 보험에서 줄 수 있는 혜택에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은 누가 이런 혜택을 받느냐? 그래서 장기 요양 등급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분은 65세 이상의 노인분은 다 해당돼요. 네. 그러니까 1차 대상자는 네. 65세 그럼 이상. 65세 이상이 안 된 분은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환을 갖는 분. 그래서 그 노인성 질환이 뭐냐는 게 이제 다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데 분류가 되어 있겠네요. 대표적인 게 그게 치매인 거예요. 네. 그러면 임닥터 말만 듣고 생각해보면 네. 65세가 안 됐어도 치매 진단을 받으면 네. 장기 요양 등급을 받을 수 또 있으니까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되는 그렇죠. 거죠. 네, 신청해서 받아볼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거죠. 네. 반면에 치매가 아니더라도 65세 이상인 경우에 네. 다른 여러 가지 질환으로 가령 골절이 이제 회복되지 않아서 예를 들면 누워만 계셔야 되는 분, 고관절 네. 골절이 이런 분도 해당이 되죠. 네. 그러니까 꼭 치매가 아니더라도 65세 이상은 다 되는 거죠. 돌봄이 필요한 분들은 네, 신청을 네. 할 수가 있다. 일단.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럼 어디에 신청을 하는 거죠? 장기 요양 등급과 관련해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포인트 첫 번째는 이거는 그 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 요양 보험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건강보험공단 그 전국에 지사가 있어요. 공단 네. 지사. 지사에 노인 장기 요양보험 운영센터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려우시면 공단 지사 거기에 왜 대표 그 민원실 같은 데 연락하시면 어디다 신청하면 되냐 하면은 연락을 해줘요. 네. 거기에 신청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네네. 그래서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건강보험공단에 신청을 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네. 장기 요양 등급 신청하시려면 네. 건강보험공단 지사. 네. 일단. 이게 중요한 이유가 그 절차를 보면은 또 알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절차를 간략히 요약하면 이거를 신청을 해요. 신청을 하면 그러니까 등급을 판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나중에 판정위원회에서 최종 등급 판정까지 해요. 그러니까 아까는 4등급이라고 했죠. 1등급, 네. 2등급, 3등급, 4등급. 최근에 5등급, 6등급이 생겼어요. 그렇잖아도 그래서 물어보려고 네, 그래서 이거를 좀 이따 설명드릴 텐데 어쨌든 등급을 결정하거나 또는 등급 외 이분은 등급 대상이 아니다. 이걸 결정하는 판정위원회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 판정위원회에서 이걸 판정하려면 근거 자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겠죠. 예, 근거 자료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장기 요양에 관련된 의사 소견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을 진료했던 의사가 어떤 병을 가지고 있고 현재 건강 상태가 어떻고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 판단하는 소견서가 있어요. 요게 첫 번째 그 근거 자료가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근거 자료가 되는데 이 요양 등급은 그 공단에서 담당 직원이 있어요. 방문 조사를 하는. 즉 예를 들어 제가 저희 어머님에 대해서 신청을 했잖아요. 네. 그 어머님이 계신 곳으로 그 공단 지사에서 이 조사원이 와요. 와서 어떤 조사를 합니다. 네. 현장에 와서 현장 조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조사하는 내용은 일상생활 기능에 어떤 장애가 있는지, 현재 상태는 어떤지, 어느 정도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양식이 있어요. 거기에서 판정을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최종 판단을 해요. 네. 여기서 두 번째 포인트는 많은 사람들이 이 의사소견서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한테 오신 분들이 좀 표현했지만 잘 써달라. 잘 써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사실은 의사소견서보다 중요한 게 이 방문조사원이 내리는 이 판정 점수예요. 그 상황에 대해서 점수를 매기거든요. 네. 그 일상생활 정도가 어떤지. 이게 왜 중요한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최종 판정을 1, 2, 3, 4등급으로 난다 그랬죠. 네. 이 1, 2, 3, 4등급 나누는 기준이 요 방문조사로 온 사람이 내린 그 점수 결과예요. 그 점수 결과가 95점 이상이다. 1등급이에요. 네. 그 조사 서류가 장기 요양 인정 조사서인데요. 정확한 명칭이. 네. 그 장기 요양 인정 조사서가 75점 이상에서 95점 미만이다. 2등급이. 그럼 2등급. 네네. 60점 이상 75점 미만이 3등급이에요. 그 다음에 51점 이상에서 60점 미만이 4등급이에요. 그러니까요. 의사소견서가 좌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의사소견서의 역할은 뭐예요? 그래서 의사소견 역할은 사실은 좀 표현이 좀 그렇지만 환자분이 예를 들어 없는 병을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방문조사원이 했던 상황을 믿을 만한 것인지 입증하는 정도의 서류인 거죠. 장기요양보험의 경우에는 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직접 그 대상자에 대해서 판정한 그 장기요양 인정조사서에서 판정한 그 점수가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은 방문조사원 하신 분이 이렇게 갔잖아요. 네. 대충 등급이 될지 안 될지 아는 거죠. 네. 그래서 등급이 되시는 분한테 의사소견서 빨리 받아서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이거를 이제 많은 분이 좀 모르시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은 이 신청을 할 때 네. 의사소견서가 필수적인 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원래 서류에서 최초부터 의사소견서를 내도 돼요. 근데 실제로는 어떻게 되냐면요. 예를 들어 제가 저희 어머님에 대해서 신청했어요. 네. 그러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조사원이 나와서 확인이 되고. 예, 그래서 장기요양 인정 조사표에 대해서 작성하면서 실제 방문조사를 해요. 네. 그럼 등급이 될 것 같다고 예상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서류를 하나 줘요. 그 서류에는 어떤 게 있냐면 이 환자 그 신청과 관련된 무슨 번호가 하나 있어요. 네. 이 번호가 왜 중요하냐면 옛날에는 의사소견서를 제가 쓰면 서류로 드렸어요, 보호자분께. 네. 그러면 보호자분이 직접 방문해서 공단에 주거나 뭐 우편으로 보내거나 뭐 팩스로 보냈어야 했어요. 네. 이제는 인터넷으로 전송이 가능해요. 의료기관에서. 그럼 예를 들어 우리 UPD가 신청을 해서 UPD 어머님이 저한테 장기요양 그 의사소견서를 받으러 왔잖아요. 네. 그럼 UPD와 UPD 어머님은 그냥 가시면 돼요. 저 진료 보고. 그러면 제가 서류를 작성해서 인터넷으로 등록을 하면 자동적으로 공단을 연결이 된다? 예, 그래요. 그거를 자동으로 하려면 뭐가 있냐면 그때 그 조사로 온 분이 준 그 번호가 있는 소견서를 받으라고 하는 한 페이지짜리 종이가 있어요. 그거에서 그 번호를 알아야 돼요. 그 종이를 잘 챙겨놓고 네. 번호도 메모해놓고. 그렇지 않으면 발급받아서 직접 제출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네. 설명을 처음에 들을 때는 그러면 의사한테 가서 먼저 소견서를 받고 또 이걸 신청해서 이 조사원이 오고 이러나 보다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네. 조사원한테 먼저 조사를 받고 조사원이 줬을 때 병원에 찾아가는 게 오히려 낫겠네요. 그게 더 사실은 편한 거죠.
그래서 신청할 때 당연히 신상과 관련된 서류들은 제출해야 될 거예요. 하지만 꼭 의사 소견서를 떼야만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편하게 공단지소에 먼저 신청을 하시면 된다. 그 이후에도 의사 소견서 발급하는데 한번 진료만 보면 된다. 자, 그러면 이렇게 조사원이 나와서 네, 조사를 하고 가면 네. 이 장기 요양 등급이 나오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그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최종 결정을 내리면 등급이 나오는 거죠. 네. 그러면 이 등급이 나오는데 그 장기요양 인정조사표에서 점수가 높다는 거는 그만큼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많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 점수에 따라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이렇게 해서 등급이 나와요. 장기요양보험이 출발할 때는 몇 년 전만 해도 이 4등급 외에는 등급 외, 즉 등급이 없었어요. 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 장기요양 등급과 치매를 이렇게 굉장히 연관시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치매 진단은 넓어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우리 부모님이 치매 진단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그 장기요양 인정조사표를 봤더니 아까 몇 점 이상이었죠? 아까 51점 이상이 그렇죠. 4등급이었죠. 51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등급 판정을 못 받아. 이런 분들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치매 환자인데 해주는 거 없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치매 안심센터나 병원에 가서 치매라는 진단을 받았는데 네. 정작 장기 요양 등급을 받으려고 신청하니까 4등급 등급 외가 외가 된다. 된다. 그러니까 경증 치매의 경우는 결국은 이제 실제로 장애 요소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 기존의 4등급과 체계에서는 등급 외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한테 홍보할 홍보를 때 했는데 치매 나중에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홍보를 했는데 이게 문제가 된 거죠 이게. 내가 치매 걸렸는데도 보험의 혜택을 못 받느냐? 그렇죠, 그렇죠. 이런 또 네. 항의하는 여론이 있었겠네요. 그래서 45점 이상인 치매 환자분에게서는 혜택을 주자. 51점 미만 네, 그래서 45점은 넘기는 사람. 넘긴 사람. 네, 그래서 이거를 5등급, 그 5등급을 이른바 치매 등급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네. 예전에 없던 치매 등급이 몇 년 전부터 생겼어요. 네. 근데 치매 등급은 45점이 기준이잖아요. 네. 근데 치매 환자지만 또 45점 안 되시는 분. 네, 이런 분들은 그 하는 없어요. 그 진단명이 있으면 인지 지원 등급이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새로운 등급 두 개가 생겼습니다. 근데 이 5등급과 인지 지원 등급은 치매 환자가 아닌 분은 대상이 아니에요. 네. 어쨌든 이제 치매 인구가 늘어나면서 네, 장기 요양 보험 혜택을 볼 수 있는 네. 대상층을 좀 넓혔다. 그렇죠.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죠. 네. 자, 그러면은 이 장기 요양 등급을 받게 되면 네. 어떤 혜택을 볼 수 있느냐 이게 또 그래서 궁금하거든요. 혜택이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좀 복잡하기도 하고요. 오늘은 간략히 말씀드리면 대표적인 게 이제 시설급여. 네. 시설급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요양원에 입소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죠. 그래서 주로 1, 2등급입니다. 네. 이 경우에 입소를 하게 되면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일부만 본인 부담금이 있는 거고요. 네. 많은 부분은 이 장기요양보험에서 혜택을 받아서 요양원에 입소가 가능한 거죠. 네. 이런 이제 시설급여가 있고, 그 다음에 재가급여, 재가라는 건 집에서 된다는 거죠. 집에서 방문간호라든가 이런 여러 서비스들이 이런 데도 가능한 거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가능한 서비스들이 이제 그 홈페이지 안내가 돼 있어요. 그러면 등급마다 혜택 범위가 다른 거죠. 매달 그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 얼마까지 지원이 된다. 이런 게 등급별로, 네, 등급별로 이제 정해져 있고, 그렇게 돼 있는 거죠. 네. 이게 보니까 금액은 또 등급별로 너무 또 디테일해서 네. 그것까지는 우리 그래서 얘기를 하려면 좀 많이 복잡하고 짧게 얘기를 할 수가 없어서 오늘은 간략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오늘의 이제 포인트는 이 등급이란 게 뭐고 등급을 받는 절차에서 중요한 게 뭐다. 이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자세한 금액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찾아보시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친절한 유튜브 주치 가정의학과 전문의 임닥터와 함께 치매 진단 후 장기 요양 등급 받는 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만약 부모님께서 치매 진단을 받으신 경우에는 꼭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문의하셔서 적절한 지원을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